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었지요. 자, 오늘 한 언론이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나 이 공소장을 보면 이들과 당시 이재명 캠프가 유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안에 따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쟤들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들이 받는 혐의를 보면 명예훼손, 배임중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응립규제법 위반 혐의 등인데 큰 줄기로 보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위기에 몰리자 그 타깃을 당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김만배는 대화 녹취 닷새 뒤에 신앙림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앙림에게 건넸는데 이게 허위 보도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신앙림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과 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에게 선물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녹취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이들의 범죄 행각이 담긴 공소장이, 특히 김만배와 관련한 공소장이 오늘 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관건은 민주당과의 유착 여부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꽤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김만배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비를 덮기 위해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투트랙으로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소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김만배가 남욱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온다라며 이른바 대장동 구분의 정체에 대한 인터뷰 번복을 종용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감지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게 검찰이 말하는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입니다. 자, 악을 선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프레임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김만배도 2021년 9월 15일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만배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때 남욱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과였는데요. 이에 결국 남 변호사가 귀국길 인터뷰에서 기존 발언을 뒤집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지요.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 유기적으로 착착착 잘도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그때도 받았었는데 그 배경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상단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제처럼 김만배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어떤 소재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공소장을 보면 김만배가 만든 허위 사실이 뉴스타파 뉴스버스를 비롯한 각 언론의 보도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알려졌다시피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약 4,800만 원이 들었고, 당연히 이 돈은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겠지요.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측은 당시에 허위 인터뷰라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라며 발뺌했지만, 이재명은 김만배가 신랑님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했습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실제로 보도하자 이재명은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라고 하기도 했었지요. 그 후 좌파 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수 조작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여론에 먹혀들고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에 현혹됐더라면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관련자 몇 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유착관계를 좀 더 파고들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남욱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 온다는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김만배, 신앙님, 좌파 언론 그리고 이재명 캠프가 마치 원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